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저지 연방하원 의원 후보로 나선 로이조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뉴욕시가 에볼라 바이러스 진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뱅크의 고객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취업 영주권 3순위 우선 일자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큰 폭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부들로 구성된 롱아일랜드의 리즈마제이 댄스팀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나선 로이조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조 후보가 민주당이 찾는 최고의 적임자라며 본선거에서의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1월 본선거에서 각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해 주 하원과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두 한인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로이조 후보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유일한 한인 선출직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론킴 하원 의원은 올 11월 재선을 앞두고 역시 올 본선거에서 한인 최초 연방 하원 의원을 꿈꾸고 있는 로이조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 의원은 로이조 후보가 가진 정치적 신념과 역량으로 볼 때 그는 워싱턴 DC의 민주당이 바라는 최고 적임자라며 올 본선거에서의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Roy Cho is the moderate Democrat who can cross over to all parties. It's not about the party line. He can work with anyone in DC, and that's what we need. That's why I'm completely behind Roy Cho, and we need him in Congress to make history. 로이조 후보는 자신은 2012년 론킴 의원의 하원 의원 당선을 보며 정치의 야망을 꿈꿨다며 자신의 롤모델인 김 의원의 후원은 자신에게 최고의 자신감을 선물했다고 답했습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today, and with the support of Assemblyman Ron Kim, who's also running for re-election in a very important race, we will come together and we will show everybody two things. We will show them that as a Korean American community, we can come together and we can unite, and as a Korean American community, we can win. 이어 두 의원은 기자회견이 열린 플러싱 한인 노인센터의 구내식당을 방문해 직접 식판을 나르며 한인 노인들에게 점심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양복을 벗고 앞치마와 비닐 장갑을 두른 두 후보는 점심 식사를 위해 찾아온 200여 한인 노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본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며칠 전 텍사스주에서 미국 내 첫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죠. 미국 전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뉴욕시도 에볼라 바이러스 진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이 바르마 뉴욕시 보건국 부국장은 보건국 소속 의료진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긴장하고 있다며 만약 발생할 경우 홍역과 같은 전염병을 대하듯 에볼라를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우선 맨하튼에 있는 벨뷰 병원에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하는 즉시 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입원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뉴욕시에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며 예방 조치를 따르면 충분히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지난 3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헬스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에 입원한 토마스 에릭 던컨에게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던컨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데 특히 주변 인물 가운데 두 번째 감염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2일 하와이주에서도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견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홈디포에 이어 이번에는 JP모건 체이스뱅크의 고객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해커 집단의 공격으로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는데 금융권에서 단일 정보 유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 600만 가구와 스몰 비즈니스 70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어제 공식 확인했습니다. 체이스뱅크는 최근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어제에서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커 집단은 피해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와 패스워드, 사용자 아이디나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이 유출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 피해 사례도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은 재무부 산하 비밀 경호국과 함께 해커 집단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8월 해커 집단이 최소 5개 대형은행의 네트워크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고객 정보를 포함해 수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정보를 빼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3순위 우선 일자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큰 폭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도 첫 6개월 동안은 2년 3개월이 진전됐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찰스 오펜하임 국무부 비자통제국장이 지난 1일 올 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우선 일자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오펜하임 국장은 비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취업 3순위 우선 일자를 상당히 진전시킨 후 수요 변화를 보고 추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나머지 취업 영주권 순위는 올 회계연도에도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취업 3순위 우선 일자는 지난 회계연도에도 첫 6개월 동안은 2010년 7월 1일에서 2012년 10월 1일로 2년 3개월이나 진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결과 대폭 후퇴를 거듭하면서 마지막 달인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는 2011년 4월 1일로 마감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올 회계연도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우선 일자 진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노동 허가와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엄마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준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열정적이고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댄서들이 등장합니다. 흘러간 한국 가요부터 최신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댄서들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관객들은 댄서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준 댄서들은 전문 댄서가 아닌 모두가 평범한 주부들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나이가 지긋한 주부까지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It was, for all of this, we worked so hard, and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And a lot of my friends came, and they couldn't believe I did it. You know, it was hard work. 주부들로 구성된 리즈마 제이 댄스 팀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장려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콘서바토리가 부선로 댄스 클래스를 오픈하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그리고 댄스를 특히 댄스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젊음을 찾으시고 또 소셜 네트워킹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댄스 클래스를 통해 가사와 육아로 지친 주부들의 건강 증진과 몸매 관리 그리고 우울증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한 걸 겪는데 이렇게 자기 자아를 좀 채워가면서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는 거를 느끼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엄마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번 공연은 엄마들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KBN 뉴스 구봉기입니다. 주택가 상공을 지나다니는 항공기의 소음 문제는 퀸즈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퀸즈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앞장섰습니다. 퀸즈와 롱아일랜드 지역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코커스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항공기 소음 해소 코커스에 참여한 정치인은 플러싱 지역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퀸즈 중부 지역의 조셉 크라울리 의원, 베이사이드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일부 지역의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 롱아일랜드 미네올라 지역의 캐롤린 메카시 하원 의원 등입니다.
이 코커스는 앞으로 연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소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을 전달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활동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연방항공청이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루트를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상공으로 바꾸면서 항공기 소음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헬리콥터 항로도 변경돼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코커스 설립을 주도한 그레이스 맹 의원은 항공기 소음 공해는 퀸즈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 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즈 지역 전철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퀸즈 전철역은 전체 80곳이 넘는데 이 가운데 결함이 없는 곳은 몇 개일까요? 그 많은 역 가운데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뉴욕시 전철역 상태 감사 보고서에서 퀸즈 지역 전철역 81곳 중 결함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 지역 전철역들은 평균 33%의 구조적 결함을 보이며 브루클린과 함께 결함 비율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요소의 보수가 가장 시급한 곳은 M전철 세네카 애비뉴역으로 구조적 요소의 85.7%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브롱스의 6번 전철 캐슬힐역은 91.3%가 구조적 결함을 보여 전체 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7번 전철 52가역은 79.3%를 기록해 전체 역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건축적 요소에서는 A전철 퀸즈 에퀴덕 레이스트랙역이 100%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심각했고 J와 G전철은 퀸즈 104가역이 71.4%로 전체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전철역 468곳 가운데 11%에 불과한 51곳만이 구조적 건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90% 이상의 요소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118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철역에 설치된 176개의 에스컬레이터 가운데 34개와 217개의 엘리베이터 가운데 38개는 사용 연한을 이미 넘어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플랫폼 선단도 보수가 필요한 역이 절반에 가까운 43%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10%는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9월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인 5.9%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8월 무역 수지 적자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만들어진 새 일자리는 24만 8천 개로 실업률이 5.9%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20만 개 이상 늘다가 지난 8월 10만 개 선으로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0만 개 선을 회복했습니다. 노동부는 7, 8월 신규 고용 창출 건수도 애초 발표한 것보다 6만 9천 개 더 늘었다고 상향 수정했습니다. 미국 고용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8월 무역 수지 적자는 401억 달러로 최근 7개월 동안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수출액은 한 달 전보다 0.2% 증가한 1,98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통신장비 같은 자본재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입액은 0.1% 늘어난 2,386억 달러로 석유 수입 규모가 2010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272억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월간 무역 적자 규모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올 들어 지난 8월까지의 누적 적자 규모는 3,3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217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